이혼과 불륜에 대한 실화를 말씀드리고 법적 쟁점과 세상의 별별 일들 말씀드리는 은밀한 사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변호사 박희태입니다. 시각강사 부부가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서 학교 게시판에 전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엄청 좋은 집이 나타났어요. 요즘에는 보기 힘든 엄청 거대한 2층 집입니다. 상당히 어려 보이는 집주인이 부모님이 물려준 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싼 가격에 월세를 줍니다. 보는데 조금 이상해요. 첫 번째가 이제 침실 손잡이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거 저 공사할 때 실수로 그렇게 됐다. 뭐 바꿔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뭐 돈에 비해서 집이 너무 좋으니까 그대로 넘어갑니다. 시간 강사인 아내가 다음 학기에 수업을 하는데 집주인이 학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수업을 듣게 됐냐? 그러니까 재밌다고 소문이 나고 학점도 잘 준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한 일은 없는 일이라 넘어가고 오히려 좀 친하게 지냅니다. 이 월세를 싸게 준 사람이니까 좀 감사하기도 하고 좀 친하게 지낼 필요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밥도 같이 먹고 좀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막 꽃게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집에 딱 들어오니까 꽃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내 마음까지 읽고 이 꽃게를 사왔지? 약간 감동해요. 꽃게만 있는 게 아니라 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찍 들어오려나 보네. 그리고 꽃게탕을 막 끓여요. 그런데 남편은 교수 임용을 위한 중요한 술자리가 있다 이러면서 집에도 안 들어옵니다. 아내는 다음날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남편은 외박했지. 이러니까 너무 상심한 거예요. 이 상심한 마음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당시 기준에서는 굉장히 좋은 차가 옆에 딱 지나갑니다. 집주인 학생입니다. 그러더니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타세요 이러면서 타게 하고 자연스럽게 교회로 나갑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보면서 강가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얘기하죠. 옛날에는 이런 데서 데이트도 했는데 사랑을 믿었는데 이제는 그냥 사느라 급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학생은 갑작스럽게 본인의 실제 얘기, 어려웠던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새아버지를 바꿔가면서 결혼을 했고요. 그 새아버지가 어릴 때 자기를 집에서 가둬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머니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서 자기는 늘 그 큰 집에서 혼자 살아왔다. 너무 외롭다. 본인의 속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온 아내에게 학생과 놀다가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냐 이런 핀잔을 주고요. 아내도 생각해보니까 뭐 남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주인 학생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하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집주인이 레포트를 내는데요. 레포트에 글자 하나도 없고 아내의 사진만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마디 써 있어요. 그날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라고 써 있고요. 레포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옛날에 꽃게 먹고 싶었는데 꽃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꽃게를 남편이 사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럼 누가 그 꽃게를 갖고 왔나?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집주인 학생이 사놓은 겁니다. 집주인 학생 집에는 아내의 사진이 벽 가득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로 집 구석구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로 명백한 스토커인 거죠. 집주인은 아내한테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걸어간 아내한테 차에 타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걸 남편이 봐요. 차에서 막 얘기하죠.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내는 얘기해요.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넌 학생일 뿐이야. 근데 이렇게 차를 타는 모습을 본 남편은 아내에게 화를 내죠. 아내는 또 내가 납치를 당하고 힘들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못 믿을 수가 있어. 이러면서 화가 나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싸우는 과정을 집주인은 모두 지켜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남편을 찾아갑니다. 남편이 얘기해요. 너 아내랑 만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이제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아내의 샤워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미 깊은 관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난 남편은 집을 나가겠다고 하죠. 아내는 좀 여러모로 이렇게 뒤숭숭한 상황에서 학교에서 어쨌든 뭐 일은 해야 되니까 레포트를 정리하다가 이전 학기에도 집주인이 수업을 들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상한 마음에 아내는 본인이 있는 집을 뒤지고요. 거실에 있는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뭐 짐이라도 싸려고 막 방으로 도망치는데 방문을 딱 여니까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막 표정이 뒤바뀌면서 사랑한다. 오랫동안 지켜봐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집주인. 아내는 막 발버둥 쳐요. 발버둥 치고 막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데 유리 화병으로 머리를 깨서 겨우 벗어나고 스토커는 구속돼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부 문제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의처증 비슷한 상태가 돼요. 남학생이 인사라도 하려면 막 난리를 치게 되고요. 결국 아내는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학내에 소문이 막 나게 되고요. 두 사람 모두 교수로 임용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관계에서 두 사람은
이혼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이 회차는 당시에 이혼 찬성 29%, 이혼 반대 71%가 나왔습니다. 사실 사랑과 전쟁은 이혼 찬성이 무조건 높거든요. 그런데 이 건은 사실 너무 억울하잖아. 명백한 범죄자 한 놈 빼고 누구를 잘못했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런 사람들이 이혼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먼저 집주인의 죄는 뭘까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스토킹 행위가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라는 게 2011년에 전에만 해도 이게 경범죄였어요. 과태료 10만 원짜리 경범죄였는데 지금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통한 추적이 있었는지 좀 불분명해요. 좀 불분명하지만 최소한 야간에 화면을 통해 스토킹을 한 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주거침입이에요. 설령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있는 이상 임차인의 의사와 어긋나는 방식으로 집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주거침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게 주거에 있는 아내의 물건, 뭐 속옷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만약에 야간에 주거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했다면 야간 주거침입 절도. 굉장히 형량이 셉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당연히 덮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강간미수나 강제추행 미수가 성립이 되고요. 아내가 이 과정에서 다칠 수가 있잖아요.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나오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실제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아까 범죄 중에 집주인이 CCTV를 설치했다 그랬잖아요. 이 CCTV를 설치한 것 자체도 스토킹 범죄인데 이걸 넘어서 이게 어떤 성적인 목적이 있어 보여요. 아까 뭐 샤워하는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성범죄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이 스토킹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스토킹이 뭘까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들을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행위 양태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는 거. 두 번째는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스토킹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추심을 할 때 정당한 정도의 추심으로 따라다녔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행동들은 되게 많아요.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그 다음에 함부로 물건을 막 주는 행위, 이것도 이제 성립을 해요. 그래서 사생팬 이런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 본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현실에서 제가 보면 스토킹으로 문제가 되는 되게 많은 경우들은 사귀다가 헤어진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별 통보를 받은 경우. 어쨌든 그런 힘든 마음에 저지른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또 사례 보면 1100건 이상 문자를 보내고 직장 앞에서 기다리고 자해하고 이거 사진으로 막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술 마시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일하던 직장에 찾아가기까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요. 저도 사실 뭐 이혼 사건 같은 거 하면서 혹은 형사 범죄들 다루면서 스토킹 범죄에 관련된 것들을 제가 고소를 하고 뭐 이런 적도 되게 많은데요. 남편이 목사님이고 아내가 이제 사모죠. 이 남편이 둘이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겨갖고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하루에 매일 5개, 6개씩 성경 말씀을 보내요. 매일. 이혼 소송은 1년 반을 하는데 성경 말씀이 이런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읽어봐 이런 게 아니라 지옥불이 떨어지고 뭐 모세가 뭘 어떻게 해서 장자가 죽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 그런 걸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뭐 회개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낸 다음에 누구 엄마가 회개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이 여성분이 뭐 큰 잘못을 한 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써서 매일 5개, 6개씩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을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고요. 이분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그 양태가 어떻든 간에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꼭 스토킹을 만약에 당하고 있다 이러면 적극적으로 좀 신고를 하시고요. 본인이 행동할 때 이게 스토킹일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선을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집주인인데 집주인이 집에 들어오는 게 주거침입 맞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이 세입자가 월세 한 3개월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이 세입자한테 뭐 계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때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일까요? 주거침입이 맞습니다. 계약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원래 정당한 권리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거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스쿼터라는 것들 있잖아요. 스쿼터라는 게 뭐냐면 남의 집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빈집 같은데 문을 따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와서 거기서 본인이 버틴 다음에 여기는 내 집이야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스쿼터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집주인이 집에 들어간다면 이거 주거침입일까요? 이것도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는 여기에 이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기만 해도 주거침입이 성립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내보내는 건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서 집행관을 통해서 내보내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건 있죠. 민사소송으로 내보내라고 퇴거 명령을 하고 동시에 그동안에 이 사람이 무료로 썼던 이 집에 대한 임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돈 얼마 달라 청구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분들은 돈이 없죠. 그래서 그냥 돈 주고 내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의 사례, 명백한 스토커, 집주인이 스토커가 돼서 아내를 스토킹하는 동안 부부의 사이가 점점 파탄이 되어갔던 이 사례, 이혼을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